안녕하세요. 종근당이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근당은 전날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요. 주당 0.05 신주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근당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요, 2018년, 19년, 20년에 무상증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1주당 0.05주씩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신주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나 있느냐?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요, 2,700억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크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은 액면가입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가격이 정해지죠. 그게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액면가보다 낮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과금, 할인 발행 차금, 이 차이는 액면가보다 가격이 높게 발행이 되었느냐 적게 발행이 되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요, 15,000원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0,000원이 남죠. 그러면은 액면가만큼의 5,000원은 자본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000원에 대해서는 액면가보다 높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쌓여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2,700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계속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HLB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는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죠. 요때 보면요, 액면가액이 5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액면가액보다 높은 확정 발행가 78,700원이죠. 요 차익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죠. 자, HLB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7,500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도 종근당처럼 대략 7,000억 원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종근당처럼 마음만 먹은다면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HLB가 유상증자 전후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분기고요. 여기는 2분기 겁니다. 자, 둘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요 차이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단위는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 4,000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7,000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엑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1분기 거를 넣고 2분기 거를 넣고 요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지금 3,500억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액면가보다 확정 발행가가 더 높았죠. 그 차익만큼, 그리고 신주가 발행된 주식수만큼 곱하면은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3,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500억 원이라고 찍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1분기에 이미 4,000억 원 정도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3,500억 원이 더해져서 7,500억 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이 맞는가? 자, 여기 보면요, 액면가가 5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확정 발행가는 78,7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확정 발행가 빼기 액면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차익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인다고 했죠. 그런데 주식 수만큼을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확정 발행가랑 액면가를 뺀 것은 한 주당이니까 총 430만 주에 대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해보면요, 대략 3,40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고 자본 총계에만 포함이 됩니다. 자,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을 해보면요, 자본금은 이렇게 260억 원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죠. 7,500억 원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가 종근당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 무상증자를 하기 전 한 다음에 분기보고서를 각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본금이랑 아까 HLB는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적혀 있었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 기타 불입자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그 내역을 보면은 기타 불입 자본에 주식 발행 초과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자기 주식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한 게 바로 기타 불입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숫자가 어떻게 적혔느냐, 261이라고 적혀 있죠.
자, 261이라는 것은 여기 기타 불이익자본의 261이랑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와 다르게 종근당의 재무제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플러스 자사주를 계산하니까 기타 불이익자본으로 적혀서 261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자, 요겐 261이죠. 기타 불이익자본에 보면요, 259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주에 변동이 없었다면은 요 감소한 것은 바로 무상증자의 효과겠죠. 그리고 자본금이 25926인데 27214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자면요. 자, 둘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비교해보면요. 268이었는데 이게 무상증자 다음에는 267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죠. 왜 10억밖에 안 되냐?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05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자본금의 요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27214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0.05를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13억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이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면요. 1년마다 10억씩 정도씩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대1 무상증자라면은 대폭 증가를 하겠지만은 0.05였기 때문에 10억씩 그 다음에 얘는 조금씩 감소하는 거, 뒷자리가 2, 1, 9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감소하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대1 무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펩트론 사례를 한번 보면요. 무상증자 결정이 2018년 7월 10일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신주 배정 주식수가 1대1 무상증자입니다. 그리고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8억 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요. 자, 2017년 말, 2018년 말입니다. 자, 자본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 3796이 2배 한 7663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0.05였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자본금이 대폭 2배 상승한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펄을 공부했었죠. 복습을 해보면요. 종근당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고평가인가 저평가를 볼 때 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2018년도에 보면은 34, 최고치일 때, 최저치일 때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3분기 단기 순이익만 해도 전년도보다 훨씬 뛰어넘은 걸 알 수 있죠. 4분기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요 숫자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지금 대략 2조 정도 되거든요. 전일 시가총액이. 지금 상승했으니까 2조보단 조금 더 높겠죠. 어쨌든, 자, 2조라고 하고서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그거 나눠주면요. 퍼가 25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 25배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각자가 분석하는 거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데, 또 이제 지나서 오늘 주가를 보면은, 아, 달릴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 공시가 실적이 처음 나왔었던 것은 16일입니다. 자, 이때 보면요.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었죠. 자, 분기보고서 나온 게 11월 16일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뭐 별다른 게 없었는데, 자, 이러고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됐죠. 한번 쏘기는 했지만은 한 달 정도를 기다리고서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왔습니다. 자, 가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거 외에도 종근당은 그 질병과 관련해서 다른 이슈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근당 무상증자의 재원이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살펴봤고 HLB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